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경방송은 새해를 맞아 서부경남 시장 군수들을 만나 올해 구상을 들어보는 신년 특별 대담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엔 서춘수 함양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국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30만 내외 국민 여러분, 서경방송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유해 없는 감염병이 우리 모두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고 행복했던 일상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히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련과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우리 함양군 발전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새해에도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날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을 받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해낼 수 있다는 굳은 결의를 다져봅시다. 네, 민선 측의 군정이 종반을 이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사업을 진행해 오셨는데 본격적인 대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2020년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미처 완성하지 못한 아쉬운 사업들도 있는지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 해는 코로나19의 확산과 역대 최장의 장마, 또 집중호우, 또 연이은 태풍 등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 군정 안팎으로 갈복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막으며 국민 안전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꼼꼼한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또 그리고 취약계층 돌봄까지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였고 마스크 대란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했습니다. 또 사상 초유의 사태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함양사랑 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고 시장 가는 날 운영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군정 전반에도 갈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서 전국에서 최우수를 하고 경남에서 1위의 쾌거를 거뒀습니다.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기 부양, 고용 창출 등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에 예산을 최우선 집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대부분이 지역 고용률이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서도 우리 함양군은 2020년 상반기 고용률 상승해서 경남에서 1위를 하고 또 전국에서 3위를 기록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한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초고령화 대응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통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0년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공공부분 산업박람회 대상을 비롯한 4개 부분을 수상하여 앞으로 뉴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 연속으로 수출 우수시군으로 선정돼서 수출탑을 수상했고 원예산업 종합평가 최우수,
토양검정 우수시군,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고객 감동에서 대상을 받고 또 함양 산양삼이 2년 연속 대한민국 명감 명품으로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큰 성과를 거두는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낸 이 같은 군정 성과는 함양군이 한 단계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함양군이 참 상 받은 게 많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엑스포 이야기를 저희가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이미 행사가 마무리됐을 시점인데요. 일정이 올해로 2021년으로 연기가 됐는데 누구보다 국민들의 아쉬움이 무척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엑스포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변화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당초에는 지난해 9월 개최할 예정이던 예. 엑스포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무리하게 엑스포를 개최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올해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 달간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해왔던 엑스포를 내국인은 물론 또 외국인 참가자가 없는 반쪽짜리 행사로 진행할 수 없었으며 엑스포의 그 성공 개최는 우리 함양의 발전과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연기 결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엑스포만을 바라보고 최고의 산양삼을 생산하여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은 산삼 농가를 비롯하여 군민과 출향인 등의 허탈감이 상당하였습니다. 엑스포 연기 이후 군민과 향후들의 힘을 다시 하나로 모아 함양군 발전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엑스포 연기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엑스포 조직위와 함께 대면과 비대면 홍보 활동을 통한 엑스포 부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등 모든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킬러 콘텐츠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새로운 엑스포 디자인을 적용해서 각종 오프라인 홍보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유튜브, SNS, 이모티콘 등 다양한 온갖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엑스포 분위기를 쇄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올해도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코로나에 완벽하게 대응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고의 전향으로 전 세계인이 이목이 집중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롤모델 엑스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힘을 보태주신 경남 도민과 함양 군민을 비롯한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명실상부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항로와 건강축제로 만들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엑스포와 연계해서 함양군에선 최근 서함양 하이패스 IC가 개통을 했습니다. 관광객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인데요. 이처럼 여러 고속도로와 연결된 함양은 또 물류 중심지로서도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그 근거로 최근 쿠팡이 물류센터 건립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군에서는 이 쿠팡 물류센터 건립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양군은 광주, 대구, 대전, 통영 간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예.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가 2024년 개통될 예정이어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남북권 주요 대도시들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남부 내륙의 교통 중심지입니다. 이런 우수한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최고 기업인 주식회사 쿠팡이 우리 군의 최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예. 지난 11월 10일 우리 쿠팡 주식회사의 박대준 대표가
우리 군을 직접 방문해서 투자 일정 등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갔습니다. 쿠팡처럼 큰 기업이 우리 함양군에 투자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투자 유치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군이 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쿠팡 쪽에 잘 전달되어서 투자가 결정된 것입니다. 함양읍 신간지구 투자 예정지 내에 약 720억 원을 투자를 해서 6만 평의 부지에 2만 평 규모의 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쯤에 착공식을 하고 2022년 12월쯤 건물을 준공한 후에 아마 2023년 상반기부터 물류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쿠팡 물류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제조업보다 고용 유발 효과가 매우 커서 최소 300명 이상의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고 여성과 중, 장년층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어서 농업 위주의 함양 지역에 새로운 경제 활력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함양 쿠팡 물류센터가 순조롭게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쿠팡 물류센터 건립은 우리 군의 지리적 이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다른 우수한 기업이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쿠팡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함양군이 기대하는 또 하나의 사업이 산양삼 진흥센터 유치입니다. 최근에 부지가 확보가 됐고 이제 사업이 착수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산양삼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운 함양으로서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양군은 500여 농가 730헥타의 면적에 2002년부터 산양삼을 재배해서 재배 농가 수와 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예. 이러한 우리 함양에 산양삼 특화산업진흥센터가 유치됨으로 해서 우리나라 산양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산양삼 특화산업진흥센터는 산양삼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20여 명의 직원들이 상주하게 되고 연구원과 직원들과 함께 근무할 인력은 함양에서 직접 고용하게 되므로 국민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또한 산양삼 재배 기술 교육과 입업 후계자 교육 등을 받기 위해서 전국에서 연간 한 1,600여 명의 임업인들이 우리 함양에 교육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큰 소비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동인구 증가로 이어져서 침체되어 가는 다른 상권에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흥센터에는 산양삼 종자 개발 기술과 저장 보관 기술, 또 산양삼을 이용한 질병 예방, 또 건강 정진,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품 소재와 제품 개발 등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양삼 농가들은 가까이에서 산양삼에 대한 다양한 고급 기술들을 배울 수 있고 또 산양삼 가공업체들은 수준 높은 제품들에 대해서 가공기술 교육과 기술 이전을 받기가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함양의 산양삼 재배 농가와 가공업체들의 경쟁적 강화로 이어져서 전국 최대의 산양삼 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함양이 명실상부한 산삼의 고장으로 이름을 떨칠 것입니다. 네, 그렇죠. 또 함양군이 진행한 사업 중에서 지난해 전국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이 서하초등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였습니다. 민간에서 출발한 학교 살리기에 지자체, 공기업, 정부기관까지 참여하면서 농촌 학교 살리기의 롤모델로 성장을 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를 지역 전체로 지금 확장시키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어떤 과제가 남아 있습니까? 함양군을 비롯해서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지자체에 반드시 필요한 농촌 살리기의 새로운 모델이 바로 농촌 유토피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함양의 농촌 유토피아 사업은
함양군에 위치한 폐교 위기의 서하초등학교 살리기인 아이토피아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교생이 10명에 불과해서 폐교 위기를 맞았던 서하초등학교는 학교와 우리 함양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로 협력해서 주택을 제공해주고 또 학교로 전입학하는 학생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안정한 정착을 지원해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러한 그 성공 사례를 함양군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교육청과 관내 초등학교장과 또 학부모 대표 또 경상남도 통합교육추진단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해서 농촌 초등학교 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추진 계획과 앞으로의 방향 등을 적극 알렸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우리 함양군에서는 농촌 유토피아 사업을 더욱 확장시켜서 우리나라 농촌 재생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제2의 서하초등학교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농촌 유토피아 제2, 제3단계 사업을 위해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 주택 건설과 또 마을 정비형 임대주택 건설 등을 우리 함양군에 맞는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군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살기 좋은 도시 함양을 만들고 나가고자 합니다. 농촌 유토피아 사업은 농촌 지역이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공동체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도된 이 사업이 농촌 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서하초등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는 학교를 중심으로 농촌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아무래도 새롭게 유입된 가정들이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가족 전체가 함양으로 이주하면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귀농 귀촌 지원 사업이 접목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까지 내는 중인데요. 앞으로 이 관련 사업들은 어떻게 확장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지난해 11월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함양군에서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 3기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예. 7개월간 기초 영농 교육부터 전문 기술 교육 또 현장 체험 등을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정적 귀농 준비를 마친 30세대 중에서 27세대가 함양에 정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귀농인을 위한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여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빈집을 활용해서 주변 시세의 반값에 임대하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서 함양으로 귀농 귀촌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 유토피아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함양에서 귀농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맞춤형 귀농 귀촌 지원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에서는 내고장 주소받기 운동과 또 인구 늘리기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등 군민과 공무원이 한뜻으로 뭉쳐서 인구 늘리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인 성과도 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는 인구 늘리기도 중요하지만은 더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양질의 일자리와 또 어린이 드림센터 또 복합문화도서관 같은 생활 편의시설과 또 문화생활 여건 등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 SOC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정주 여건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예,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유공 국민들에게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또 생활 SOC 사업들 늘려가면서 정주 여건 확보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것들과 마찬가지로 함양군 같은 경우는 귀농 귀촌인들은 물론 이제 기존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꾸준히 신소득 작물 재배 활성화를 또 추진하고 있잖아요. 소득 작물이 다양해지면서 가격 폭락이나 자연재해에 따른
이 농민들의 위험 부담도 줄고 있는데요. 올해 관련 사업은 어떻게 지금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근 기후 변화와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우리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함양군에서는 주력 작목인 양파와 사과 등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적정 재배 면적을 유도하고 또 이들 품목들을 대체해서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신소득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소득 작목 선정에 있어서 참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재배 특성이 함양 기후와도 맞아야 하고 또 타 지역에서 많이 생산해서 안 되고 또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맞아야 했습니다. 예. 특히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미래 가능성과 지속성이 높은 작목이어야 했습니다. 철저한 분석 끝에 채소 분야에 함양파, 함의과, 애플수박, 미나리 등 4개 품목을 선정했고 과수 분야에서는 만생복숭아, 샤인머스켓, 블랙사파이어, 체리 등 모두 8개 신소득 작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스페인에서 고급식 재료로 사용되는 칼솥을 국내 처음으로 우리 함양에서 재배에 성공해서 함양파라는 이름을 붙여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양파와 대파의 중간 크기로 맛이 아주 달고 좋습니다. 또 함양 체리는 수입산보다 신선하고 당도가 매우 높아 맛이 월등합니다. 그리고 초여름에 생산되는 복숭아와 달리 11월에 생산되는 만생복숭아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에 최적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서는 51농가를 선정해서 21억 원의 사업비로 본격적인 육성에 들어갔으며 안정적 기반 체제를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비 지원은 아직 재배 기술이 정립되지 않고 위험 부담이 높은 신규 작목은 보조율을 최대 80%까지 해주고 예. 재배 초기 단계인 작목은 50%에서 6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참여 농가 재배 면적을 더욱 확대해서 틈새 시장을 선점하고 농가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가까운 마트에서 함양파 사서 한번 구워 먹어봤는데 겉에가 살짝 탈 정도로 이렇게 굽고 그렇죠. 한번 이렇게 벗겨내야 단맛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귀농귀촌 신소득 작목의 재배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계신데 또 기존 지역민들을 위해서 생활 인프라를 높이기 위한 작업들도 지금 함양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점 사업 중에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함양군 역시도 참여 중인데요. 군 단위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사업은 어떤 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 있습니까? 지난해 10월에 열렸던 국토교통부 주관인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우리 함양군이 공공부문 대상을 비롯한 4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꾸준하게 군민 참여형 소통 중심의 뉴딜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우리 군은 지난 2018년 선정된 165억 규모의 용평리 일반 근린형 사업과 2019년 선정된 88억 원 규모의 인당마을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과 또 4억 원의 소규모 재생사업 등 경남 군부에서 유일하게 매년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니면 전통 약초시장 인근의 소규모 재생사업이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3년 연속 선정의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경남 지역의 군 지역 최초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현재 주민 참여형 설계와 43개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공공건축과 등 전문가, 자문과 협업을 거쳐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가 이루어진 함양다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실현이 과제입니다. 사람 중심의 뉴딜 사업 실현으로 함량의 미래 100년을 위해 초석을 다지는 마음으로 국민들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함량의 미래 가치가 빛날 수 있는 소통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앞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는 달리 함양군 입장에선 아무래도 가장 아쉬운 대목은 청렴도 평가일 텐데요. 지난해에도 4등급이라는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민선 측이 시작부터 꾸준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작업이 진행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성과를 얻지는 못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청렴도 향상을 기대하신 국민 모두에게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지난해 청렴종합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부서별 맞춤 청렴시책을 개발하는 등 전 지원이 주체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고질적 문제로 남아있는 공사관리 감독 분야 부패 경험을 건절하기 위해서 청렴 뉴딜 정책을 추진해서 신상필벌 방침을 확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지 못했지만은 세밀하게 분석 살펴보면은 작년보다 부패 경험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공사관리 감독 분야를 제외한 청렴도 분야 전체적으로 향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취약 분야인 공사관리 감독 분야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욱 실질적인 시책을 강구해서 청렴 함량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예, 올해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시책들로도 좀 정비를 해서 청렴도를 높여 나갈 생각이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청렴도와 함께 함양군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죠. 바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입니다. 꾸준히 설립 추진이 이어져 왔지만 번번이 군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고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군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지금 중구난방식으로 흩어진 군내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의미입니다. 경영의 묘가 필요합니다. 행정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경영을 통한 운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쉽게도 지난해 6월 군의회 정례에서 우리 군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몇 번의 토론을 거치면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군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으나 생각같이 되지 않아 참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또 의회와 조율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절차를 밟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대담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매년 신년 대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죠. 함양군의 올해를 관통할 사자성어를 정해보신다면 어떤 걸로 해보시겠습니까?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대내외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는 염원을 담아 동심동덕을 함양군의 신년 화두로 선정했습니다. 우리 군은 공직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선정한 2021년 신축년 새해 다짐입니다. 동심동덕은 같은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군민 행복과 함양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신축년 새해 동심동덕의 마음으로 소통과 화합, 협치를 통해 굿모닝 지리산 함양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대담을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마운지 모르고 지나쳤던 소소했던 일상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온 요즘입니다. 힘들수록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 주신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함양에 있어 아주 중차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 모여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함양 미래 50년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새로운 함양을 만들어가는 길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의 소중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021년 함양군의 군정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함양군은 여러 성과를 이뤄냈고 또 동시에 아쉬움도 많이 남겼습니다. 올해는 국민들과 더욱 소통하면서 성과는 늘리고 아쉬움은 줄이면서 함양군이 더욱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1년 새해를 맞아 펼쳐진 신년 특별대담. 이번 시간엔 서춘수 함양군수와 함께 새해 함양군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